잔잔한 호숫가 옆 푸른 나무와 꽃들이 반겨주는 걷기 좋은 힐링 산책로를 따라 걸어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점점 짙어지는 녹음이 눈과 마음까지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냥 새들만 봐도 그냥 평온해 보이는구나. 평온해 보여.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물 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새들이 어찌나 부럽던지요.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이렇게 평온한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어떤 근사한 명소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곳을 이제야 발견하다니 도심 속에서 보물을 찾은 기분이네요. 제가 이 길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걷고 있지만 이 정말 힐링되는 좋은 아침 산책길을 걷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걷고 있는 오늘 이곳은 1월 저수지예요. 1월 저수지인데 이곳도 정말 나무도 푸르고 호수도 고요하고 정말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주 정말 기분이 최고인데요. 이곳 옆에 또 이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 또 생겼다고 하거든요. 예, 오늘 제대로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눈에 가득 담으며 오늘의 길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찾은 동네는 구운동, 율전동, 천천동 3개 행정구역이 맞닿은 1월공원 일대입니다. 수원 북서부 지역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화서역, 성균관대역에 인접해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1월지구가 더 살기 좋은 건 도심 곳곳에 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집 앞 정원처럼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1월공원은 약 147제곱미터 규모로 호수, 산책길, 물놀이장, 도서관, 시민농장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이 수원에는 참 좋은 아름다운 이런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여기 굉장히 많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뭘 찍고 계신 거예요? 지금 뿔론 병아리 찍고 있습니다. 뿔놈병아리요? 예, 예. 오. 여기 지금 새끼 2마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 아마 어미들이 요 앞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 2마리는 새끼고 새끼고 여기가 엄마고. 왼쪽에 있는 게 어미거든요. 예, 예. 어미가 엄마 아빠가 아마 그렇네. 잡아다 먹이려고 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진 찍은 지는 한 30년 되는데 오래되셨네요. 사진 찍은 지는 한 10년 된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새를 주로 조류를 좀 찍으세요? 1월 저수지에서는? 이럴 저수지는 항상 뿔론 병아리, 물닭, 물닭? 예, 예. 물닭? 예, 물닭, 뿔놈병아리. 예, 예.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 새들인데. 예, 여기에 그 새들이 많이 오나 봐요. 예, 예. 오, 여기 어떤 새끼들.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예, 줄무늬가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줄무늬 이런 새끼들. 얼룩말처럼 이렇게 그렇죠. 머리부터 목까지 이렇게 줄무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예쁜. 이게 새끼고, 예. 어미들은요? 그 다음에 어미들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 이거는 또 다르네.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리처럼, 예. 뿔처럼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뿔놈병아리라고 그러는 예, 거예요? 뿔놈병아리인데. 뿔이 있네, 진짜. 뿔처럼.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베테랑 사진 작가님 덕분에 새로운 친구를 알았네요. 1월 저수지에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아라.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의 새로운 생태 랜드마크 1월 수목원을 둘러봐야겠습니다. 1월 수목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형 거점 수목원을 목표로 수원시와 시민들이 오랜 기간 함께 소통하고 힘을 합쳐 조성한 수목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1월 저수지 바로 옆에 이렇게 멋진 또 수목원이 있어요. 여기는 야외 정원인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 야외 정원이 테마별로 꾸며져 있다고 해서 이게 사계절 언제 와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 여기가 또 실내 식물원이구나. 1월 수목원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 방문자 센터부터 들어가 봅니다. 커다란 통창을 통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수목원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공간 하나하나에 애정을 담아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저는 특급 호텔인 줄 알았어요. 예.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계시는 이곳은요, 저희 1월 수목원의 방문자 센터인데요. 네. 그 시민들이 이 수목원을 찾으셨을 때 가장 첫 관문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물에 대한 전시, 교육, 휴양,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는 식물문화 복합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멋진 이 수목원을 여기가 1월 동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가 1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왜 1월 수목원 또 1월 저수지잖아요. 근데 이 1월 지역에 수목원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이 1월 지구에 수목원이 생긴 이유는 수원에 처음에 수목원 대상지를 검토를 했을 때요.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이나 생태적인 조건,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여러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이 저수지 경관을 끼고 있는 수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생태적으로도 지금 수원의 칠보산과 여기산 축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지 축선상과 생태적인 경관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성대나 화서역 같은 교통 편의성이 접근성이 좋네요. 좋죠. 네, 그리고 또 그 인근의 아파트나 지금 이제 성균관 대학교 같은 이 지역 주민분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요. 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연 조건도 좋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은. 그래서 이게 도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이 이 창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팀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이거는?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이 설계 단계 때부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의 자연 경관, 수목원의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짜? 이 통창 뷰로에서 계절의 변화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연인이면 봄에 한번 와서 한번 찍고 그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에 한번 같은 자리에서 찍는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추억으로 남기기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계절마다 수목원의 변화하는 모습들도 보시고 그 기록들도 같이 사진으로 남기고 연인들이 또 그렇게 와서 이 공간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저도 아내와 계절마다 예쁜 사진 찍으러 와야겠어요. 이번에는 1월 수목원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 온실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덥고 습한 온실이 아니라 특별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또 지금 온실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또 시원한가요? 딱 들어왔을 때
더운데 온실 들어가면 왜 습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시원한 거죠? 저희 1월 수목원의 온실은 지중해성 식물들을 전시한 온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온실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열대 기후의 식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습도가 높고 온도가 꽤 높습니다. 열대 지방에 사는 식물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잎도 크고 풍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은 지중해성이나 사막 기후 식물들을 전시한 공간이거든요. 예. 우리가 지중해 가면 좀 선선한 그 그리스나 뭐 이런 형태, 호주 예.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도 좀 낮고 습도도 낮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또 대신 또 식물은 잎이 좀 가는 식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시면 여기에는 호주랑 지중해성 식물들 포함해서 한 건조기후대 식물들 포함해서 한 300여 종의 식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전시되어 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나무죠? 네. 이런 거 이제 뭐라 그럴까? 하와이 뭐 이런 데 가서 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주도에서도 네. 좀 볼 수 있고. 네, 이런 식물들은 열대 식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물들 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뭐 털수염풀이라고 그러고 네. 여긴 선인장들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네, 많이 예.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 공간이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수원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지금 이 1월 수목원은 온실뿐만 아니라 처음에 수목원을 조성할 때 예.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목원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 설계 단계 때부터 시민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설계에 담고 그걸로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성 단계 때부터 이 온실 짓는 과정들도 같이 투어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수원 수목원 서포터즈 분들이라고 해서 한 100명 정도가 양성이 돼 계시는데요. 예. 그분들이 함께 조성하는 과정도 지켜보셨었고요. 나중에 지금 조성된 이 공간에서 지금은 해설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해설, 가드닝 활동들, 그리고 식물 모니터링 활동들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민과 함께 만들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1월 수목원에 오면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지금 이름이 식물 상담실이거든요. 네. 예. 우리 사람은 상담을 받는데 네. 식물도 우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식물이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집에서 반려식물을 기르다가 식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르는 식물한테 병이 생겼다거나 모르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잘 모르겠는 거를 와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분갈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요. 괜히 제가 옮겼다가 얘 그러면 제가 네. 직접 보여드리고 네, 옆에서 그냥 볼게요.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나하고는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좀 뭐랄까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식물이 따로 있을까요? 뭐 게으른 사람한테는 뭐 물을 적게 주는 뭐 선인장을 추천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식물이라는 게 이제 환경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빛이 잘 드는지 뭐 통풍이 잘 되는지 그런 거를 집안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반려식물을 데려오는 게 그러니까 내 궁합이라고 하지만 내 성격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반려동물이 아프면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듯 식물 상담실은 우리 반려식물들의 주치의가 되어주는 곳인데요. 반려의 의미가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죠. 나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식물을 대하는 손길도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잎에도 좀 묻혀줘도 되죠? 묻어도 상관없는데요. 웬만하면은 이제 흙 쪽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 되게 가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물 주니까. 멋있습니다. 아유. 네. 가운데도 좀 주고. 네,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수목원을 나와서 1월지구 동네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교회가 있구나. 근데 여기 이런 카페가, 이런 도서관이 있는 골목 같진 않은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북카페인데요? 들어가 볼까? 먹거리 상권과 주거단지가 오밀조밀 모여있는 동네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간이 있었네요. 들어서는 순간 웃음 짓게 하는 따뜻한 그림들이 반겨주는 아주 특별한 도서관입니다.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 색도 예쁘고 되게 좋은데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도서관을 처음에 만들게 되신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서로 저희가 나누고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공간이 생겨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색도 뭐 하늘색, 노란색 이렇게 꾸민 거 보니까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오는 도서관인가요? 네, 저희 그래서 원래 이 작은 도서관의 취지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사랑방과 같은 그런 공간인데, 아무래도 이 지역에 어린아이가 많이 있고 네. 이 지역에 어머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이곳에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어머니들이 뭐 학부모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커스를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다른 지역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고 싶으면 와도 되는 네, 건가요? 언제든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지역 주민도 오시지만 예. 좀 멀리 계신 분들도 뭐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분들도 이 공간을 위해서 30분 동안 차를 타고 주말에 여기서 시간 보내시는 가족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이 커피는 사들고 와야 되나요? 커피는 예.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번에 수원시에서 지원받아서 예. 혹한기 또 무더위 쉼터가 됐어요. 그 기간에는 저희가 여기는 이제 커피 기계가 있어서 아, 주방도 있네요. 예, 아메리카노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아, 예. 외부에서 커피를 들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혹한기, 혹서기 뭐 이럴 때는 예, 예, 예. 이렇게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여기 책들 보니까 뭐 어린이들 그림책들이 많네요. 근데 보니까. 네, 그림책이 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림책 생각하면은 어린아이가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이 그림책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읽어 나가거든요. 사실 부모와 자녀도 이제 뭐 요즘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뭐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아이들이 한 살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소통의 창구 같아요. 근데 그림책은 책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림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다고 이게 그 내용이 짧고 또 쉽다고 해서 또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또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 책을 보는 방향이 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걸 통해서 아이나 어른들이나 충분하게 하나의 주제를 놓고 또 하나의 책을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드렸어야 되는 질문인데 네. 도서관의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작은 도서관. 네. 어떻게 이렇게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오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오늘이 가장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가 어제도 지나온 이제 오늘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내일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웃들과의 만남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동감 넘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예.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죠. 평범한 나의 오늘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1월지구는 먹거리촌으로도 참 유명한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선하지 않으면 절대 맛볼 수 없는 귀한 고기 요리, 뭉티기입니다. 아, 이게 뭉티기 고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이 뭉티기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네네. 이게 원래 대구에서 좀 유명한 거 아닌가요? 네, 대구랑 경상도 일부 지역 쪽인데 경산하고 안동 쪽에서 좀 유명합니다. 경산, 네. 경북 경산 네네, 하고 안동하고. 말 그대로 뭉티기 이런 이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좀 썰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요게 이제 좀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따로 준비해 드린 게 이런 식이 조금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편을 썰어 먹게 좀 얇게 썰어 먹는 편이고 예. 요게 이제 오리지널 뭉티기. 뭉텅뭉텅 썬다고 뭉텅뭉텅 해서 그래서 뭉티기입니다. 아.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뭉티기 고기를 한번 먹어봐야죠. 저는 두 접을 이렇게 올려서 진짜 비주얼이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럽죠. 군침이 싹 도는데 야들야들 쫄깃쫄깃 정말 찰지고요. 고기의 본연의 어떤 그 맛과 이 소스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신선한 고기에 특제 소스까지 더하니 이거 정말 별미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얇게 썰었는데 이거는 한번 마늘장에다 찍어 먹을까요? 마늘 기름장. 이것도 모양이 다르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나는데, 자, 두 접시 집으면서 먹으면 뭔가 즐길 것 같은데 전혀 즐기지가 않고, 제가 이제 대구에 굳이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그냥 뭉티기를 먹으면 되겠네요. 예. 너무 맛있는데? 수원에서 찾은 대구 본토의 맛.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꼭 한번 들러보세요. 감사일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 감사한 5가지를 매일매일 일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산책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책을 읽게 됨을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일상에서 감사한 일을 하나하나 찾다 보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될 줄